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이 해외 이슈,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좀 뚜껑이 열릴 겁니다.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 포인트는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내일 새벽 발표될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옐런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코멘트에 따른 시장 반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까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대외 변수와 좀 불확실성이 더 민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환율 변화, 그러니까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원유로 환율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해외 변수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FOMC에서 이 옐런 의장이 어느 정도의 코멘트를 해야지 우리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좀 예상 시나리오 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스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는 쉽게 예측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서로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무엇보다도 주목하실 부분은 합의점에 다다르기 위한, 합의점을 결론 도출하기 위한 불협화음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로 더 나빠지는 과정이 아니라 좋아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등락, 그리고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다. 코앞에 와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단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고 금리 인상 시점은 좀 기다려도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 시점은 경기 지표 보고 계속적으로 피드백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인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리 인상 우려감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선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신증권에서는 지난 3월 FOMC 회의 이후의 코스피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시 흐름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아니라 약간은 좀 일정 부분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증시에는 조금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 내일장, 물론 뚜껑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내일은 심리를 예단하고 어떻게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력을 바탕으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오늘은 120일 이동평균선을 바탕으로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피는 중장기 추세 흐름에서 하단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포인트만 하회하지 않는다면은 종가 기준으로요. 2000포인트만 하회하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저점권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2020선을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02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코스피는 201선, 2005포인트 전후에서 이 지지력 테스트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2020선을 기준선으로 놓고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은 그렇고요. 오늘 보면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거의 무풍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력 좋은데요. 내일장 이 코스닥은 어떨까요?
상한가제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 하한가보다는 상한가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대부분 우량주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인데요. 이런데 현혹되시기보다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모멘텀이 탄탄한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단기 이슈에 의해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는 지금 현재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우선은 옐런 의장 입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아침에 좀 일어나시자마자 이 내용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020선을 좀 지지해 준다면은 여기서 바닥 다지고 반등 예상해 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꾸준한 강세. 하지만 이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는 다소 좀 지양하자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동시효과 구간 조금 전 진입을 했고요. 양시장 무난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럼 막판 상황 2부에서 짚어드립니다.